오늘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의 저자이신 서미숙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을 저서한 서미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자님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네네. 우선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의 표지부터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제가 그 책의 표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네네. 1년 6개월 만에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네. 25억 원 부자가 된 꿈꾸는 서여사의 재테크 노하우 네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좀 있었던 이야기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50대에 돈이 없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딸아이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아나운서를 꿈을 꿨어요. 아나운서 꿈을 꿨는데 저희 아이가 아나운서를 꿈을 꾸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항상 최종 면접이나 좀 그 직전에 가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울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그런 게 아직 사회적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꿈을 포기하게 됐어요. 네, 꿈을 포기하게 돼서 저는 그날 아이의 눈물을 보고 저는 이제 가슴이 된 것처럼 피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로 꿈을 꿨습니다. 그날부터. 네. 그러면은 그때가 50살? 아니요. 53이었어요. 예, 53세.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갔고, 네,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2월이에요. 그 코로나 직전이시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전에는 네. 좀 이렇게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거나 그런 계기는 없으셨나요? 그런 마음조차를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부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몰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좀 계속 가정주부로 이렇게 좀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25년간 미술학원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만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선생님으로도 있었고 그 개인 지도로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다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어려워져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직 그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 공부가 끝나지 않아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예체능을 전공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해서 제가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술학원 쪽으로는 나이도 많고 해서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찜질방 매점 이모로서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또 집안 생활비에 좀 보태시고. 네네. 그러면서 좀 힘드신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랐어요. 워낙 이제 예체능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 이제 저희 큰아이가 아나운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모자라서 사실은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면서 투잡을 했어요. 아이 하원 돌보미를 또 같이 했습니다. 그 아나운서 그게 많이 드나 보네요. 네, 많이 듭니다. 네.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뭐 그 풀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들고 학원비도 좀 혼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 같은 거 들어가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원하는 꿈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어서. 이제 원하는 하고 싶은 거를 해라라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한다는 거는 조금 아낌없이 지원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나운서 시험에서 조금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부자가 돼야겠다. 네, 제가 아이의 눈물을 보고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이제 부모다 보니까 제가 더 아픔을 느꼈어요. 무능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꿈을 저버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부자라고 제가 점을 찍고 다짐을 했죠. 네. 제가 부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부자의 습관이라는 거를 이제 장착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자라는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자 마녀라는 그 검색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희 멘토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계부 모임이랑 새벽 기상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 이제 한 다음에 새벽 기상에 독서 계속 들어가고 이제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부자의 습관들을 보니까 새벽 기상, 독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고 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약은 제가 모든 지출을 다 틀어막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출을 틀어막으면서 심지어 저는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거리인데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루에 10,000원만 쓰자.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많이 힘들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4인 가족이 살 수 있더라고요. 4인 가족이 네네네. 1만 원이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요. 그거였어요. 식재료 냉동. 그래서 식재료 냉동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럼 좀 줄이신 건가요? 그때는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공부는 끝났어요. 이거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은 좀 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에 많이 그런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이가 꿈을 버리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저축이라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새벽 기상, 독서, 운동, 절약 요 네 가지 키워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25억 원의 자산을 좀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었고요. 제가 살던 집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집을 이제 사는 집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에 대출금이 많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한 채를 이용해서 여기다 전세를 주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집을 하나 샀어요. 작은 집을. 그러니까 전세금만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사하면서 여기에 있던 대출만큼의 대출을 이쪽에서 일으켰죠. 그래서 대출은 똑같은데 제가 집이 2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러면 부동산 상승기 때 네, 운이 조금 좋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자산을 늘리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좀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변화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새벽 기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새벽 기상이라는 거는 저는 4시에 일어나는데요. 새벽에 모든 사람이 4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수면 시간을 조금 맞춰야 되는데 본인이 4시에 일어나고 싶으신 분은 한 6시간 수면을 좀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10시에 주무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 독서를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독서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독서에서 좀 많이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좋고요. 내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절약이 하고 싶은데 뭘 절약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식비가 가장 절약하기 좋아요. 네, 그 식비가 절약을 하면요. 다른 것들도 다 절약이 됩니다. 다 아껴져요. 내가 식비를 줄이는데 다른 거를 함부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 독서는 그러면 경제 경영이나 재테크 네, 저는 중심으로. 돈, 성공, 부자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건 다 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한 15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적용하고 세네. 네, 저는 이제 독서와 강의를 들으면 다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랑 또 노후를 위해서 집을 이용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2개를 읽고 제가 이쪽에서 대출 많은 집을 가지고 그거를 옮기면서 제가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고 실행해야겠다라는 걸 하고 바로 옮긴 거죠. 네, 그렇게 했고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저는 신용카드를 바로 없앴습니다. 네, 모든 신용카드가 없어요. 저는 그게 없앤 지 한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부동산으로 좀 주력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쪽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준 부동산 그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 전세금 차액을 가지고 저는 또 하나의 투자를 합니다. 그 딸 이름으로 그 저와 같이 합쳐서 네. 또 투자를 했고요. 아들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할 때는 5천만 원의 증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에 이렇게 있어서 차익이 별로 없죠. 그걸로 해서 아주 작은 빌라 네, 하나 샀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의 자산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책이 나온 시점부터 또 몇 개월 지났으니까 더 올랐겠네요. 네, 제가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는 공저책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개인 책이었는데 두 권의 책으로 인세가 또 나오죠. 네, 그런 파이프라인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 25억이 되신 건데, 네, 네. 그러면 이게 불과 1년 6개월 만에 비포 앤 애프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저는 한바타면 찜질방 매점 이모로 노후를 맞이할 뻔했는데 제가 인생이 바뀌었죠. 네. 딸아이의 눈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해보니까 50대라고 못할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와 지금의 내가 좀 크게 달라진 거 있다면? 저는 찜질방 매점 이모했을 때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일단. 자존감이 낮아서 모든 게 자신이 없었고, 진짜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땅만 보고 다녔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저는 이제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제가 만일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면 저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물론 쉽지는 않아요. 네, 이런 과정들이, 모든 분들이 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시간 관리하시고. 네, 시간 관리합니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생활하시고. 플래너에 아예 이렇게 적어요. 제가 시간을. 네. 자세한 내용은 또 블로그로 공유해 주시니까 네네. 디테일은 또 블로그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고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제가 습관을 가졌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대도 할 수 있다. 네네네. 물론 그 말은 이제 40대, 30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제 책은요. 50이라는 숫자를 빼면 20대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는 저 책을 내면서 20대한테도 메일이 옵니다. 저자 특강을 하면 30대도 와요. 네. 그리고 제 프로젝트에 3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 안에서도 좀 좋은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저희 가족이 모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젝트에 하시는 분들도 남편도 다 바뀌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랑 똑같이 집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월 150만 원 버는 거 있다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1년 안에 2번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제 돈이 나가서 일을 할까. 아직 제가 완전한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송도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송도 집에서 제가 월세를 주고 제가 몸테크를 합니다. 저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여기 월세를 주고 저도 월세로 와요. 월세로 오는데 그 차액이 50만 원이 나와요. 네, 그 50만 원이 매달 나오는 거죠, 저한테. 네, 그렇게 해서 50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전자책이나 저는 앱테크, 걷는 거에서 돈이 나오고 설문조사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이번 달에도 제가, 블로그 에드포스트나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 해서 40만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 파이프라인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또 이제 인쇄 같은 거, 전자책 소소하게 팔려요. 네, 저는 요리책으로 3권을 냈기 때문에 그 3권에서 다 나오는 거죠, 돈이. 네. 아, 요리책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리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전자책으로 제가 일주일 7만 원 사는 노하우, 네, 그런 것들도 했고 계절별 요리 레시피, 네, 그런 것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에서도 돈이 버는 방법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전자책 쓰기 요즘에 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서 많이 하셔요. 전자책 쓰기를. 그게 실제로 좀 돈이 되나요? 네, 저는 이렇게 자고 나면 돈이 생긴다 그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뭐 매일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며칠 한 번씩 몇 개씩 팔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인쇄가 굉장히 좋아요. 종이책은 인쇄가 조금 이제 덜 하는데 전자책은 80%예요. 인쇄가.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를 팔으면 8,000원이 들어오죠.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파이프라인식으로 돈이 조금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네, 팔리나요, 그거는 전자책은? 정보를 조금 주면 많이 팔려요. 이 전자책에는 뭐 에세이 이런 거는 안 팔리죠. 근데 내가 노하우를 좀 많이 주면 그런 것들이 좀 팔리죠.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조금 수요층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전자책은 젊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이제 50대 분들은 낯설죠, 전자책이. 네,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하고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저 혹시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부동산 좀 이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좀 부동산이 좀 또 이렇게 약간 흐름이 네네네. 상승장에서 조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정체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네. 또 지금도 혹시 계속 좀 투자를 하시려고 좀 그러시는지. 네. 저는 사실 그 아들 명의로 했던 그게 지난주 월요일 날 투자를 했어요. 늦게 한 거죠.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재개발 쪽으로 길게 보시고. 네,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 1억 미만짜리로 네, 그걸로 해서 조금 나중에 아들이 이제 좀 새 거로 좀 받아. 네. 그렇죠. 아직 아들은 젊으니까. 네. 저희 아들은 컸습니다. 네. 28이에요. 네. 그래도 뭐 집을 사는 40대 전에 네네. 30대 후반 40대 후반 네. 빠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전세금하고 정말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500? 네. 나머지는 본인이 갚아야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약간 뭐 경기도 좀 외곽 지역인가요? 아니에요. 저 서울에 샀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서울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그렇구나.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무조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를 하시면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남편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을 찾아보면 있어요. 발품을 파셔야 돼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좀 네. 이렇게 찾을 때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혹시 네.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같이 하는 분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20년에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랑 둘이 찾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부동산 기초반이나 중급반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줘요. 분도 어디에서 부동산 매물을 찾고 어디에서 인구수를 보고 어디에서 수요가 적고 공급이 적은가 이런 거를 알려주면 제가 계속 찾는 거죠. 네이버로 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갭이 조금 막 붙었든가 아니면 여기는 좀 전세가 막 오르는 느낌이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했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선생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보시느냐. 그럼 선생님의 약간 저 자문도 좀 구하죠. 선생님이 조금 괜찮다 하면 저는 이제 바로 가서 삽니다. 그렇군요. 네. 실행력이. 네. 실행력은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되돌아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실행력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절실함이 좀 컸었고 제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조금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낸 것 같아요. 그럼 자산이 한 이 정도 쌓이는 데 있어서 네. 그 대출 레버리지도 조금 네.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대출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세요? 네. 처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전세를 줄 때는요.
대출을 갚아야지 전세를 줄 수 있어요. 여기다 대출을 갚고 요만큼 남죠. 전세금이. 그러면 그걸로 이쪽 평수보다 작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럼 작은 평수로 가서 거기에서 이만큼의 대출을 또 일으켜요.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살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세금이 좀 올라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쪽에 월세를 주고 여기 아직 대출금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 대출금 남은 거에 이쪽 대출금을 좀 반을 갚았어요. 대출금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가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중간에 2년을 못 사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전세금이 올라요. 요즘은 아직까지는 전세금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올라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를. 네. 투자금이 자꾸 생기는. 네. 그러니까 한 채 있을 때나 두 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몇 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세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0% 투자는 아니고 조금 남겨놓긴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금융에도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도. 네, 주식이나 미국 배당주나 뭐 펀드나 저는 코인에도 조금 투자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와, 이렇게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단기간 만에 25 자산을 만드신 네. 거네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벽 기상 독서 운동 절약이라는 좀 자기 개발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처음부터는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강의도 또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제신문도 매일 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이 좀 껴 있었지만 네. 집 한 채가 있으셨던 거고 네. 거기서부터 근데 이제 대출이 많았어요. 대출이 적은 대출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기까지는 사실은 겁났었죠.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는 게 내 집 시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집이 뭐 5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대출이 3억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자산에 비해서 순자산에 비해서.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전세를 주고 네. 그걸로 여기서 어떻게 레버리지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전세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저는 대출이 없어요. 대출이 없으면 여기서 살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송도가. 근데 너무 운이 좋은 거는 5일 만에 조정 지역으로 됐어요. 투가 지역으로. 네. 근데 지금은 못 해요. 그렇게. 지금은 지방 가서 하셔야 돼요. 비규제로 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땐 가능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갚고 나서 네. 그때는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집이 제가 그 용인 수지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출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를 줬죠. 네. 전세를 주려면은 그 전세금이 제가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분양가보다 높이 올라 있었어요. 이제 요즘 이제 그게 올라가서 있다가 여기 이제 대출을 갚아야만 전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갚고 나면 전세가 요만큼이에요. 진짜 조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요. 사는데 그거 가지고 못 사죠.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돼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어요. 대출이 70%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 주택 매매할 때 거기서 네네네. 주는 거죠. 네. 은행에서. 네. 그렇게 해서. 네. 어차피 여기에서 대출 그만큼 있었는데 여기 와서 똑같이 사도 똑같죠. 근데 저는 대출은 똑같은데 집이 두 채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양쪽이 다 올랐으니까. 네, 양쪽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되시는 분은 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만에 정말 꿈꾸는 서여사. 네. 앞으로의 꿈은 뭐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로 활동을 해서 그 닉네임이 조금 더 유명해졌는데요. 저는 저처럼 제 사명이 있어요. 50대 이상 된 분들한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저의 노하우와 그 경험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분들의 삶이 좀 윤택해지는 그런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런 강사도 되고 싶고요. 그렇게 같이 함께 부자 되기 이런 것들이 좀 꿈입니다. 어려우신 네.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어려웠었고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약간 이제 그 부를 늘리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이 조금 막힌다고 하면 네네.
막히는 게 아닐까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부동산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워지긴 했어요. 제가 했을 때보다. 그런데 그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돈만 있다고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고 계시면 언젠가 기회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내리지 않아요. 전국이. 이쪽에 서울 쪽에 올랐으면 지방 쪽에는 약간 내리기도 하고요. 지방이 올랐으면 서울이 또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 네. 그래서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네, 무주택이라면 진짜 오르던 내리던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1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비규제에 가서 하나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또 공부하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네, 있다. 맞아요. 네. 음. 그게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온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네. 그래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50대 정말 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앞으로 정말 그런 대활약을 네. 제가 기대하고 또 좋은 네. 책들 많이 써주시고 네. 강연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저자님 마지막으로 좀 네네네. 혹시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안 할 뿐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되게 강조를 드려요. 사람들이 안 해본 거라 겁을 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그 용기를 조금만 내민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용기를 조금만 내시면, 네,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가족이 안 도와준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스며들었어요.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요. 자녀들까지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자님 오늘 한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의 저자이신 서민숙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